행복한 인생 멘탈 웰리스 챕터 8 소셜 웰리스 사회적 책임과 나눔, 기부,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네 번째 테마는 남는 건 기록과 평판뿐이다는 겁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이제 평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게 바로 롤모델이 되는 것이고 존경심, 따르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여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맨하탄에 가게 되면 그 록펠러 재단,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록펠러에 대해서,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해서, 록펠러가 이런 그 선행을 하고 기부를 하고 나눔을 하고 재단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나중에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구두쇠로, 체업자로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항상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록펠러가 말하는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라 했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싶다면 소유하고 있는 돈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큰 부자, 작은 부자, 앞 시간에 이제 하나씩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완성체들이 돼가는 건데, 큰 부자는 또 이제 하늘이 내린다 하는 거, 이런 말들도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지극히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 돈이 벌어다 주는 거, 이게 인생이 4분면에서 마지막 분면이 그 인플로이하고 셀프 인플로이, 그러니까 월급쟁이하고 전문직 자영업자하고 다 비즈니스 오너, 비즈니스는 불을 누리지만 진짜 그 빅머니 프리타임을 하려게 되면 인베스터, 투자가 되라는 거, 돈이 벌어다 주는 거, 돈과 정보가 벌어다 주는 거, 이런 과정들을 그대로 거친 게 바로 록펠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록펠러 하게 되면 가정교육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엄마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가 사실은 남봉꾼입니다. 남봉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업적 재질이 뛰어나고 그 영업과 사업을 상당히 많이 훈련시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사업 수완이나 전략은 아버지에게 받았는데 여기에서 그것만 받고 갔더라게 되면은 아마 악의 축이 됐을 수도 있는 건데, 정직, 근명, 신앙심, 됨됨이, 이게 엘리자 데이비슨 어머니가 바로 엘리자 데이비슨, 존 데이비슨 록펠러 하는 거 보니까 모계성을 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소득의 50%는 저축하라 했고,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 섬겨라. 그리고 아침에 매일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어느 누구도 적을 만들지 말라,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세상에 아무도 믿지 마라 하는 게, 나도 믿지 마라 하는 거를, 그거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와 보수를 얘기했고,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고, 그리고 항상 작은 접시를 큰 접시로 바꿔 나가라는 그런 포부나 야망들을 사업수완 전략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런두 티치비, 환경에서 록펠러가 이제 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16살 때, 보통 16살 때 카네기도 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장이 돼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록펠러도 16살 때부터 사업을 했어요. 그때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100살까지 산다라고 목표를 세웠고 10만 달러를 모은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업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건, 이게 어디에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바로 소셜 웰리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맨 챕터 1 퍼포즈풀 웰리스에서 가치,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록펠러는 100살까지 산다 해가지고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단을 받고 난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악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다가 그거를 선한 방법으로 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판이 남는 건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1839년이죠. 카네기보다 이제 4년 후배니까 193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8세로 2년 모자라게
선을 나중에 행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첫 직장에서 1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격리로 일했단 말이에요. 그 HNT라는 데서 격리로 일하면서 주급 4달러를 쓰지 않고 엄마는 50%를 저축하라 했는데 거의 100% 가까이 모았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모으면서 주급 4달러로 10만 달러를 모으려면 480년을 모아야 가능한 건데 작은 접시로 큰 접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축했다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그걸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일찍이 했고 33살에 10만 달러를 목표로 16살에 했던 거를 딱 10배 목표를 초과합니다. 100만 달러를 달성하고 53세에는 록펠러가 일주에 100만 달러 이제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70세가 딱 넘으니까 3,360만 달러의 재산을 이제 보유하게 됩니다. 록펠러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누군가가 가르쳐, 지적 호기심이 학습, 의욕이 아니고 비즈니스에 대한 그 노하우, 스킬들에 대한 호기심들이 성장했던 거고, 또 하나는 희망을 주는 열정적 셀프 리더로 기부하게 되면 또 빼내올 수 없는 여성 리더가 오프라 윈프리를 줄 수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도 그 평판이 그냥 어린 때 그대로 지적 호기심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소셜 웰리스 마인드가 없었더라면, 퍼포즈풀 웰리스가 없었더라면 엉망진창이 되었을 삶을 사는 환경에서 자랐고 초기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시피 빈민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가 강간을 했습니다. 자기의 그 엄마 친구들이 성적 학대를 했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습니다. 절도를 했으면 마약을 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오프라 윈프리를 이끈 것은 퍼포즈풀 웰리스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소셜 웰리스, 사회적 책임, 그거에 바탕을 준 게 인텔렉츄얼 웰리스죠. 그 지적 호기심. 왜 일찍이 책 읽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조건 환경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린 나이의 그 악에서도 그거를 전부 독서, 책으로 달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뭐 훔치기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그에게 책을 권했고 누군가가 그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거죠. 그 할머니들의 이제 사랑을 받기도 했죠. 동네 할머니들이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중3이 제일 무섭다 하잖아요. 중3. 중3 때, 지금의 중3 옛날 같으면 다 결혼하고 애 낳을 때였죠. 그러니까 16살,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애들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선한 영향을 남긴 사람들은 다 16살 때 그런 어떤 변곡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16살 때 오프라 윈프리가 본인이 직접 자서전에 자기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마야 안젤루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작가가 있습니다. 그 마야 안젤루가 전 세계 한 20개국, 지금 20개국 가까이 번역이 되고 그 수백만 부가 책이 나갔거든요. 그 책이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아네. 우리나라에도 뭐 중고서적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그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아니. 마야 안젤루를 정신적 멘토로, 롤모델로 삼아서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미국 문학사상 최고의 자서전이라 했죠. 마야 안젤루의 자서전. 다음 인종차별, 가난, 성적 학대. 그거 뭐겠습니까? 공감 형성이 되고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삶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그 본인의 존재를 인정받는 그 위로, 그런 그 처음엔 사소한 이루가 자기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 게 바로 마야 안젤루가 만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언뜻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헬렌 켈러에게도 이 설리반이 있었고 또 설리반에게도 멘토가 있었다는 사실. 그거는 이제 퍼포즈풀 웰리스 구체적인 강좌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그 정신적 멘토 마야 안젤루가 이제 그 책에서 했던 말은, 봐라, 옳은 일을 할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이란 공들인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전에는 최선이라는 걸 질문하고 공유하고 참여하고 모색하고 강구하고 요청하고 이런 6가지 최선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 굴복하지 마라.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한 번 더 실패하라. 그 마야안젤루가 뭐 엄마 나 그리고 엄마 그리고 딸에게 보내는 편지, 여성들에게 좀 환경이 지금 피폐하고 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게 되면, 혼자 있는 싱글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고, 특히나 남성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녀 교육에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지역 유스 프로그램에 워낙 이제 책을 읽고 험하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하나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서 목표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도전적 마음이, 그래서 이제 토크쇼에 나오면서 토크쇼를 21년간 진행하게 돼 있고 미디어 제작회사를 설립하고 토크쇼라는 장르를 대중화했던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라 쇼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자기 그 정치적 멘토에서 배운 대로 현재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출신이 어땠든 간에 누구든지 누구나 언제든지 삶의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또 그러한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도 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여러분은, 너는 지금 바로 그 능력을 갖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 동기부여를 시켜준 게, 그리고 75회 골든글로브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어워드 공로상을 이제 받게 됐고, 그때 그 자기가 그 섰을 때, 그 얘기할 때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멋진 이미지를 이제 줬던, 그런 걸 보고 또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퍼포즈풀 앨리스에서 그 빌드업하고 셀프 리더십을 되면서 항상 자기에게 던졌던 게 후엠마이,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서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 이유와 가치, 그러면서 자존감을, 망가진 삶에서 자존감을 일깨워나가고, 또 항상 이제 올바른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악의 무리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 뿌리를 없애고 선의 씨앗을 심는 일들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리더, 선한 영향력, 그런데 항상 그 상위에 올라와 있고, 특별히 자동차 회사와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276명에게 자동차를 주는 일환은, 그 구체적인 일환은 LDT 리더십 오프라 윈프라에 가게 되면 그 내용들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한번 참조하시고, 그 선한 영향, 노블레스 오빌리제를 이제 실천한 게 바로 오프라 윈프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150억을 이제 기부하기도 했죠.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 그리고 소셜 웰리스를 나가기 위해서 이번 챕터 마지막으로 오프라 윈프라의 그 성공 10계명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남들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평판은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라.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 이게 워라밸을 일찍부터 얘기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험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멀리해라. 그래서 이번 그 마지막 테마에서 이제 칭찬 스킬이 가장 좋은 스킬이가 5번째 테마로 이제 삼은 것이고, 바로 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라. 그리고 자기도 마약, 그리고 뭐 절도 이런 거에서 중독된 것들을 끊으라 하는 거. 그리고 당신의 버금가는, 그리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 카네기도 얘기하고 록펠러도 얘기했죠. 그 주의를 채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면은 그 돈에 대한 얘기는 아예 버려서 깨끗하게 재능 기부하라 하는 거고, 당신의 권한을, 나만의 권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남겼습니다. 소셜 웰리스는 선을 심고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